안녕하세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여름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 이 시원함 속에서도 발이 시리고 차가워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름인데 왜 발이 이렇게 시리지? 하고 의아해하시거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 못 드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름철에도 발이 시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을 완화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발이 차가운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 신호일 수도 있는 발시림 증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발시림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 방법,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과 마사지, 그리고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따뜻하고 건강한 발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여름인데도 발이 시린 증상을 우리는 흔히 종냉증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름에도 발이 시릴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혈액순환 문제. 발시림의 가장 흔한 원인. 우리 몸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따뜻한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그런데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따뜻한 피가 발끝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차갑게 느껴지게 됩니다. 말초 혈관의 수축과 이완. 우리 몸의 혈관은 외부 온도나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수축하거나 이완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나 찬 바닥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어 발이 더욱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영향. 스트레스나 긴장, 불안감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는 자세. 직장인이나 학생분들 중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발시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혈액순환에 더욱 좋지 않습니다. 기저질환과의 연관성. 몸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시림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발시림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노 증후군. 이 질환은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입니다. 손발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그리고 다시 붉게 변하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며 통증이나 저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니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빈혈, 체내의 철분, 엽산, 비타민 등이 부족해지면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빈혈이 있으면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이 심하게 차가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 당뇨병은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하면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저온 화상에도 취약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 다리나 발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시림, 통증,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 간헐적 파행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기타. 이외에도 류마티스 질환, 신경계 질환, 특정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시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생활습관의 영향.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습관 또한 발시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과 음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저해하여 발시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영양 불균형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여름철 발시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증상이 어떤 원인과 관련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발시림의 원인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따뜻하고 건강한 발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생활습관 개선.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환경 조성,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여름철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발이 더욱 시려질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에어컨 바람이 발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해주세요. 양말 착용의 중요성. 여름에도 실내에서는 얇은 면양말이나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발이 시리다면 수면 양말을 신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담요 활용. 소파에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얇은 담요로 발과 다리를 덮어주면 체온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찬 바닥 피하기. 맨발로 찬 바닥을 밟는 것은 발을 더욱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내용 슬리퍼를 신거나 러그를 깔아 발이 직접 찬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식습관 개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로 채워주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생강,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마늘, 부추, 양파, 이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인삼, 홍삼, 기력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 해소에도 좋습니다.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고 몸에 좋은 열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찬 음식 음료 피하기. 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의 온도가 낮아져 발시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찬 음식 섭취는 줄여주세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 엽산,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평화가 몸의 온도를 높입니다. 명상 및 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취미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과로와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몸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해주세요. 혈액순환 촉진 방법. 발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발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족욕의 효과와 방법. 따뜻한 물 족욕. 매일 저녁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는 족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서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첨가물 활용. 족욕 시 소금 한 스푼이나 아로마 오일, 라벤더, 로즈마리 등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혈액순환 촉진과 심신 안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냉온 교대 족욕.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15에서 20도에 발을 번갈아 담그는 냉온 교대 족욕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에 3분, 차가운 물에 1분씩 3에서 5회 반복해보세요. 주의사항. 당뇨병이나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기 전 반드시 물의 온도를 확인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 마사지. 발끝까지 따뜻한 온기를. 마사지 부위. 족욕 후 발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가락부터 발바닥, 발등, 그리고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해주세요. 마사지 방법. 발바닥,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용천혈 부위를 집중적으로 지압해주세요. 발가락, 각 발가락을 잡고 부드럽게 당겨주거나 돌려주며 마사지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히 눌러주세요. 발등, 발등의 뼈 사이를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여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사지 오일 활용.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 등 보습력이 좋은 오일을 사용하면 마사지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도구, 지압봉이나 마사지볼 등을 활용하면 더욱 깊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움직임이 곧 건강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체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발과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 까치발 들기,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목 돌리기, 앉거나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발가락 운동. 발가락을 쫙 펴거나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발가락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스트레칭.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와 발 스트레칭을 꼼꼼히 해주세요. 틈틈이 자세 바꾸기. 오래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는 경우 틈틈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피해주세요. 3. 기타 관리 및 주의사항.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연은 발시림 완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신발 착용. 발을 조이는 신발이나 하이힐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발에 편안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하고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야 할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발시림이 특정 질환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기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름철 발시림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4.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발시림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관리로 개선되지 않을 때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이나 운동, 마사지 등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발시림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 발시림과 함께 통증, 저림, 감각 이상, 피부색 변화 하얗거나 푸르게 변함, 피부 궤양, 발톱 변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발이 붓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의심될 때 당뇨병,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질환, 혈관 질환 등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진료과를 찾아야 할까요? 발시림의 원인에 따라 방문해야 할 진료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과,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등 전신 질환이 의심될 때, 혈관외과, 레이노 증후군, 말초동맥 질환 등 혈관 문제가 의심될 때, 신경과, 신경 손상이나 신경계 질환이 의심될 때,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발이나 다리 근골격계 문제가 의심될 때, 가정의학과, 어떤 진료과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정의학과에서 기본적인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 신경기능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발시림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드릴 것입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여름철 발시림의 원인부터 다양한 완화 방법, 그리고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발시림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 개선, 족욕, 마사지, 규칙적인 운동 등 다양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따뜻하고 건강한 발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발시림으로 인해 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